나중에 2층에서 물을 틀었는데 마당 한가운데서 물이 새는 그런 경우를 겪으시게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사진은 어떤 현장의 계약서의 일부분입니다. 한번 자세히 보시고 뭔가 이상한 부분을 혹시 발견을 하셨나요? 이 원안을 자세하게 보시면은 계약금 10% 그리고 착수금 10%로 명기가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혹시 감이 오시나요? 바로 땅도 파기 전에 시공자는 이미 20%의 돈을 받아갔다라는 내용이에요. 통상적으로 이 건축공사, 건축을 위한 도급공사에서 시공사는 이윤이 그렇게 크게 많지 않습니다. 요즘 같은 때에는 이윤을 한 10% 전후로 계산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이 계약서에 따르면 공사를 착수하기도 전에, 땅을 파기도 전에 이미 자기가 예상하는 이윤 10%보다 2배가 넘는 20%의 돈이 시공사의 통장에 이미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면 그 이후의 계약서의 내용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공사이행보증증권이라든가 아니면 하도급 직불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돼요. 20%나 되는 돈이 공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땅을 파기도 전에 이미 공사업자의 통장에 꽂히는 순간 공사업자의 마음은 이미 콩밭에 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이 건축주분과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겠죠. 그런데 이 현장의 건축주분도 나이가 60이 넘으셨고 사회생활을 40년 이상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중소기업의 계열사의 사장을 하셨던 분이죠. 이런 계약행위라든가 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회사 업무를 하면서 수도 없이 수십 번 수백 번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막상 자기 일이 되니까 인지가 안 되고 객관적으로 판단이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 일을 처음 해보시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죠. 7월 달에 공사 계약을 했고 그 시공자는 5개월이면 충분히 다 지을 수 있다, 공사를 완료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아까 계약서에 써 있는 대로 계약금 10%를 지급을 했고, 또 공사를 시작해야 되니까 착수금 10%를 보내달라고 해서 또 10%를 또 보냈습니다. 자, 8월 말 돼서 이제 공사를 착수한다고 골조 공사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난 다음부터 이 작업자들이 현장에 나오는 날보다 안 나오는 날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축주분께서 시공자한테 물어봤죠. 요즘에 작업자들이 안 나오는 날이 좀 많던데 왜 그런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시공사 대표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 다른 현장이 있어서 일이 좀 급하게 돌아가고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사람들을 좀 보냈어요. 죄송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하, 이렇게 웃으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축주분도 아이고 그렇군요. 아무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마무리가 됐죠. 그러고 나서 이제 10월 정도 돼서 전체 2층 건물 중에서 1층의 골조 공사가 마무리가 됐어요. 그렇게 흘러가면서 10월 정도 돼서 전체 2층의 건물 중에서 반절인 1층의 골조 공사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 시공업자가 다시 골조 공사 금액의 50%를 지급을 해달라고 다시 또 기성 요청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일이 일단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돈을 지급을 했죠. 골조공사 금액의 50%까지 넘어가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작업자들이 나오는 날보다 안 나오는 날이 더 많아졌어요. 이거는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봐도 최초의 5개월은 이제 물 건너갔다라는 게 이미 보여지고, 이 건축주분은 7월 달에 공사 계약을 했기 때문에 다음 해 1월 달에는 입주를 할 생각을 하고 계셨는데 그것도 이미 누가 봐도 물 건너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12월 말이 되자 드디어 일이 터진 거죠. 시공사 대표가 아예 연락이 두절이 된 거예요. 전전긍긍하는 며칠이 지나고 처음 보는 전화번호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아보니까 골조 공사를 했던 작업자 반장한테서 전화가 온 겁니다. 그동안 일한 노임을 한 푼도 받지를 못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나는 시공사 대표에게 계약금도 보냈고 착수금도 보냈고 골조공사가 반 끝났다고 해서 그 비용도 보냈다. 그런데 한 푼도 돈을 못 받았다는 게 무슨 말이냐?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작업 반장님은 무슨 소리냐? 나는 돈을 한 푼도 못 받았다. 건축주인 당신이 책임을 져라.
네가 책임져라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노임을 못 받았기 때문에 현장을 점유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1월 달에 이사를 하는 그 계획이 물 건너간 것뿐만 아니고 이제 이미 지급됐던 돈을 다시 한번 물어주게 생겼습니다. 정리하면 이 건축주분은 전체 공사금액 4억 원 중에서 계약금 10% 4천만 원, 착수금 10% 4천만 원, 합의 8천만 원 명목으로 착공을 하기도 전에 시공자에게 돈을 줬고, 그리고 골조 공사금액의 50%에 해당하는 6천만 원을 또 지급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시공자는 당연히 받은 돈으로 작업자들의 노임이나 자재비나 철근값, 레미콘 값은 지급을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한 푼도 지급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더 가관인 건 정리하려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다니다 보니까 이 시공사 대표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방법으로 20여 개 현장에서 똑같은 짓을 하다가 잠적을 했다는 거예요. 금액으로 보게 되면은 최소 10억 원에서 많게는 한 15억 원까지 되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건축주들의 공통점이 거의 대부분이 의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직이거나 회사 대표 같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성공을 하신 분들이라는 거였어요. 이 경우에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계약 이행 보증 보험이 가입이 돼 있었다면 기존에 지급을 했던 그 비용에 대해서 보전을 받을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직불 합의서를 작성을 해 놓은 상태였다면 그 이후부터 발생되는 돈은 직불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타절, 그러니까 계약 해지에 대한 조항이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었다면 그 이후에 즉각적으로 다른 업체를 수배해서 현장을 돌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그 현장 같은 경우엔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이 건축주는 돈을 달라고 하는 작업자들의 인건비를 어느 정도 절충을 해서 지급을 하고 그 이후에 그 작업자들을 통해서 일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일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그때부터는 제가 좀 관여를 하게 돼서 그 이후에 진행된 일들은 원만하게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특히 이 현장에서 좀 문제가 많이 됐던 게 이 철근값과 레미콘값 그리고 철물점 인근 식당에 깔려있는 식비까지 전부 건축주가 부담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 비용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을 당하시게 된다면 투 트랙으로 일을 진행을 하셔야 돼요. 하나는 법적인 조치죠. 돈을 갖고 잠적한 시공자에 대한 법적 조치. 이 부분은 별도로 진행을 해야 되고, 또 두 번째인 이 노임을 지급받지 못한 작업자들에 대한 부분. 이 미지급 노임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를 해서 섭섭하지 않은 선에서 합의를 하고, 그리고 중단된 작업을 그 사람들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가장 현명한 대처입니다. 물론 여기서 추가적으로 지급된 노임은 잠적한 시공자를 나중에 찾아서 추후에 받아내는 법적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작업을 하셨던 그 작업자들과 원만하게 합의를 해서 서로 협의를 해서 섭섭하지 않은 선에서 합의한 이후에 중단된 작업을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는 게 좋은데요. 왜냐하면 건축일이라는 게 기초 밑에 하부부터 시작해서 기초 또 1층, 2층 이렇게 올라가는데 거기에 매설되는 설비 배관이라든가 전기 배관이라든가 이런 각종 매설물들이 어디에 매설이 되어 있는지 실제로 작업을 한 사람들이 아닌 경우에는 알기가 힘듭니다. 도면대로 공사를 했으니까 도면만 보면 알 수 있을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데 도면대로 시공이 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기존에 작업을 하시던 분들이 나가고 새로운 분들이 와서 작업을 하게 되면 이중으로 배관이나 배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 또 기존에 묻혀있던 배관들이 어디로 설치가 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2층에서 물을 틀었는데 마당 한가운데서 물이 새는 그런 경우를 겪으시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현명한 마무리 방법은 기존에 작업을 하시던 분들과 협의를 해서 섭섭하지 않은 선에서
서로 합의를 한 다음에 중단된 작업을 그 사람들이 마무리를 하도록 하는 게 가장 최선입니다.